안녕하세요. TV 책을 읽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삶의 길잡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학생 시기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서는 각양각색의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얻고 지혜를 터득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7세기 발타자르 그라시안 철학자의 책인데요. 니체와 쇼펜하우어에 의해서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철학자이기도 하지요. 지혜의 기술이라는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실용적 지혜인데요. 많은 인생의 지침서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참되고 바르게 살라는 아주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나 상급자를 다루는 요령,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처럼 우리 현실에서 당장 쓸 수 있는 251가지의 실용적 지혜를 담아서 아름다운 경구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책을 읽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함께 들어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쏘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신중함은 지혜로운 사람이 수고하는 덕목의 하나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피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용의 길을 따르며 행동에 옮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 중에서도 특이한 방식을 선호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다른 방식은 승승장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일단 어긋나기 시작하면 남들과 협력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섰다며 2배로 비판받게 된다. 기발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분야에서 하라. 리스크가 큰 일을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 이전에 이미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모두가 곁에 지혜로운 조언가를 두었다는 것이다. 현명한 조언자를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일에서 반쯤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며 불행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식별의 능력은 카드놀이와도 비슷하다. 상대가 내미는 카드를 읽을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긴 사람이 내미는 볼품없는 카드가 진 사람이 내민 최고의 카드보다 나은 법이다. 자신의 능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들의 카드를 확인하라. 언제나 게임에서 이기려면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귀찮고 성가신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괴로운 고민의 씨앗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자라나 몸을 망치게 되어 있다.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고민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귀찮고 번거로운 일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에 억지로 남을 끌어들이지도 마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평판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좋은 아첩이나 간사한 말을 멀리하며 남을 헐뜯는 가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바른 순서를 밟아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쓴다. 성공의 기쁨을 누릴 생각보다는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으려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빛나는 성공이라는 결과뿐이다. 승리자는 일이 진행된 과정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일의 성패의 여부다. 도중에 아무리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패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성과를 독점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결과만 좋다면 모든 것은 그 아래로 묻히게 되고 수단과 방법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소간의 편법을 쓰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흘러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추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역사상 과거에 얽매여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벅찬 문제를 골라놓고는 해결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2번, 3번 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함의 증거가 된다. 옳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옳은 일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쉽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이지만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과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결코 득이 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정점에서 서 있을 때야말로 불행을 대비하기 좋은 때이다. 평판은 다른 사람의 애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을 때 남들의 호의를 얻기가 쉽다. 게다가 여름에 열심히 음식을 모으는 것은 겨울이 왔을 때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자연이 알려주는 이러한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뻐기며 순간의 행복을 저장해둘 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은혜를 빛처럼 지워둔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언제 큰 이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유가 있는 한 그들을 도우라.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핵심을 파악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숲을 보아야 할 때 나무만을 쳐다보고 나무를 보아야 할 때 숲을 바라본다. 핵심적인 요소를 빼놓고 일을 진행하면 꼭 사단이 나게 되어 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쓸데없는 것을 더하고 빼는 일을 반복하며 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런 사람들에게 말려들어 분주하게 진이 다 빠지도록 일하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혼란스러운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다. 어두운 밤에 숲을 걸을 때는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항상 남의 과오나 결점 따위를 들추어내어 헐뜯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험담을 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남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호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그와 똑같은 험담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험담의 표적이 지금 그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어떤 인사치레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이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차린다. 시대에 순응하기보다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바라는 것을 모두 손에 놓고 있는 사람의 명성이 훼손당할 이유는 없다. 힘으로 부족하다면 기술과 수단을 써서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단순하지만 용감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로서 남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영리한 사람이 택하는 길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똑똑하고 요령 좋은 사람은 단순하고 용감한 사람보다 세상에 더 많이 공헌한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며 옳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독배를 마시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골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해왔다. 높은 지위에 올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마련이다. 주변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눈에 띄게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연회를 자주 열고 묘한 장난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한두 번쯤은 이들의 행동이 좌중에 웃음을 자아내고 기쁨을 제공한다. 몇 번은 즐거울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실증을 넘어서서 짜증까지 유발하는 법이다. 차라리 얼굴에 초한 반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번성이라며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기이한 행동이나 복장으로 남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 속에 숨겨진 재능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빈축을 사면서도 억지로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훌륭한 책략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즉,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그만큼 마음의 빚을 지워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선행을 하고 마음의 빚을 많이 지워두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마련이다.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서 생기는 손해와 입을 굳게 다물어서 얻게 되는 이득이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 서로의 명예가 맞물려 있다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편이 된 경우일 때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명성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비밀은 되도록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편이 좋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고 제주껏 입을 다물게 만들라. 비밀을 공개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이를 꾸며두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 택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에게 위험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비밀이 새어나가 자신의 등 뒤에서 찌르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시간이 지나면 낡고 오래된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때가 찾아온다. 그러므로 시류를 잊고 현재의 가치관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징표를 먼저 살핀다. 현재 무엇이 우세한가를 잊고 그 안에서 자신이 대처할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면 스스로 목표한 성공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TV 책을 읽다 오늘은 지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251가지의 실용적 지혜를 담은 그런 글이었는데요. 혼탁한 세상 그리고 경제 위기 속의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지고 싶을 때 그리고 남에게 뒤지지 않고 편안하게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에서 한 번쯤 꺼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